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이에요. 광명에 살고 있지요. 결혼 전 홀로 계신 엄마를 두고 결혼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결혼은 하지 않으려 생각했었는데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본인의 엄마처럼 모신다는 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저를 설득했거든요.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무런 가족이 없는 엄마는 그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죠. 다행히 아빠가 남긴 유산이 조금 있어서 엄마와 둘이 사는 데는 크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은 했답니다. 결혼하는 날 엄마가 어찌 그렇게 우시던지 아마도 홀로 저를 키웠던 세월이 생각나서 우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두고 결혼을 했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접살림을 차려나가자 엄마는 이제 완전한 혼자가 되신 거죠. 그런 엄마가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애써 그렇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래도 우리 신혼집에서 엄마랑 가까운 곳에서 살면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집 근처에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거기서 잘 살고 계시잖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살던 동네가 편하시잖아. 아무리 딸이 도시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살던 터를 다 버리고 오실 수 있겠어? 이건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도 신경 쓰여서 그런 거잖아. 혼자 아플 때 병원도 혼자 가셔야 하고. 내가 옆에 있으면 자주 왕래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 낳아도 엄마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 전에 원래 자기가 모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땐 언제고. 그땐 그때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살던 터에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친정엄마를 근처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 남편은 친정엄마가 불편할 거라며 한사코 반대하더라고요. 결혼 전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며 본인이 책임진다는 둥, 걱정 말라는 둥 했던 소리가 무색하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과는 싸우기 싫어서 더 이상 말은 안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자꾸 걸렸지만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찾아뵈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제 계획은 철저히 틀어졌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의 호출이 이어졌고 하도 성화에 그 뜻에 따라 매번 시댁행을 택했죠. 나도 혼자 살잖아? 내가 전화하기 전에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할 것 같아서 허락했는데 이런 게 한부모 가정에서 큰 티가 나는 건가? 어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나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아니 어머님,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는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올 수 있겠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친정엄마였어도 그럴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정이 없어?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정없다. 내가 지금 우울증 초기 단계야, 알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우울증이 더 심해질지 좋아질지 너하기 달려 있어. 어쩜 애가 그렇게 모지니? 혼자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너였으면 금이야 오기야 엄청 잘했을 거야. 알아?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지만 빌라 자체에서 위층 아래층 이모님들이 살고 계시기도 했고 아버님과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이혼 도장을 찍으셨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사시고 있기도 했고요. 저에게 퍼붓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주말마다 항상 시댁에 왔는데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에게 매번 시댁에 와야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늘 닥달을 하시며 우울증 얘기를 꺼내고 항상 주말마다 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어도 시어머니는 우울증 얘기를 꺼내며 늘 불러대셨어요. 며느리 노릇 안 할 거면 왜 시집 왔어? 너가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린데 평일에 못하더라도 주말엔 며느리 노릇해야지. 위아래 이모들도 너 오길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온 김에 솜씨 좀 보자. 수제비 먹고 싶다. 이모들 불러서 우리 수제비나 해 먹자. 어머님, 저 이렇게 주말마다 부르시는 거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평일엔 일하고 주말에만 쉬는 건데 주말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매번 전화로 불러대시고 저도 제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댁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나 너 같은 며느리 보다 처음 본다. 우리 경로당에는 며느리가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하는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주고 간다, 빨래도 해주고 가는데. 너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내 시애비랑 이혼하고 내가 얼마나 우울한 줄 아냐고. 근데 그걸 못 참아? 아니요, 어머님 이해하죠. 그래도 이렇게 주말 내내 내리 부르는 건 제 개인 생활도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제가 지혁 씨랑 같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보면 지혁 씨는 쉬라고 하고 저만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걔랑 너랑 같아? 걘 원래 잠이 많아서 주말엔 좀 푹 자야 해. 그걸 모르니? 그리고 여자라면 좀 부지런해야 하는 거고? 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말 많은 애구나. 시애미가 좀 불렀기로 써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 나 때는 시애미 눈도 못 마주쳤어. 도통 말이 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맺고 끊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이모님들까지 불러 수제비를 대령했죠. 이모님들도 성격이 시어머니와 비슷하신 분들이어서 사실상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했어요. 그렇게 주말 내내 시댁 시중을 들다 집으로 향했는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남편한테 화가 나면서 말이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예능 채널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폭발할 지경이었죠. 이제 효도는 셀프로 해. 내가 왜 어머님 댁까지 가서 주말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해? 당신은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깔깔대고나 있고.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다. 엄마 얼굴 본 지도 지금 2달이 넘었어. 나 이제 주말마다 시댁 못 가. 어머님이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못 간다고 할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그래? 엄마 혼자 있어서 지금 우울증으로 그러고 있는 건데 아빠랑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갑자기 혼자 계시게 됐는데 그럼 제정신이겠니? 너가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진짜 야박하다. 내가 야박해?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 왜 내가 해야 하는데? 아들놈은 맨날 주말마다 늦잠에 골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내가 가서 어머님 비위 맞춰드려야 하냐고. 자기가 우리 집 가서 엄마 비위 한번 맞춰준 적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너를 좋아하니까 부르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 못해. 딸 없는 양반이 딸 생겼다고 그렇게 불러대시는 거 모르겠어? 너도 참 우리 엄마 이해 좀 해줘라. 얼마나 외로운 분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줘.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무슨 내가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절대 못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는 어머님께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역시나 주말이 왔고 어머님은 토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급한 거면 남편한테 따로 하겠지 하면서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역시나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저를 불러대셨죠. 혼자 와서 밥을 차리라는 둥, 이모들이랑 기다리고 있다는 둥, 정말 화가 나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그냥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니 전화를 왜 안 받아? 우리 너 기다리고 있어. 이모들이랑. 오늘은 뭐 해줄란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서 장봐 와라.
아니요, 오늘 못 가요. 이번 주에 저 친정 가거든요. 밥 알아서 해 드시고 심심하시면 지혁 씨 불러서 어디 다녀오시거나 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친정 간다고 했냐? 그럼 우리 밥은 어쩌고 친정을 간다는 거야? 와서 밥이라도 하고 가. 안 늦잖아. 어머님, 제가 무슨 밥하려고 시집 온 줄 아세요?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서 시켜 드시던지 이모님들이랑 해 드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론 한 달에 2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지혁 씨랑 같이 찾아뵐 거예요. 제가 선약 없고 어머님 괜찮으신 날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토요일마다 전화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럼 이만. 제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친정 갈 준비를 하자 남편은 저에게 눈을 흘기며 너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얼마나 끓어오르던지. 결혼하면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 된다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남의 편이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꼭 참았어요. 뭐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어쩌겠나라는 심정이었거든요. 너무한다, 진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면 너한테까지 그러시겠냐?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진짜 차갑다, 차가워. 내가 말했지?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시중 들어. 왜 나한테 그래? 난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야, 알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 아들은 그렇게 쉬라고 하면서 왜 나를 불러대는 거야? 난 진짜 이게 웃겨서 그래. 자기도 꼼짝을 안 하잖아. 집에서 그래놓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니? 뻔뻔한 거지, 그게. 언제 한번 장모님 뵈러 갈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 됐고, 그만해. 나 진짜 폭발해버리기 전에.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한 뒤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마음도 불편하고 친정엄마도 보고 싶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는 친정길이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던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엄마네 도착을 했는데 오랜만에 본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급격히 쇠약해진 느낌이랄까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엄마, 오랜만에 나왔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잘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 또 잘 안 챙겨 먹었구먼. 벌써 얼굴이 상했네. 속상하게 진짜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걱정되잖아. 요새 이것저것 집안일 좀 했더니 그러네? 나이는 못 속이지?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걸로 해놨을 텐데. 이서방은 같이 안 온 거야? 오랜만에 오는 거 이서방이랑도 같이 오지? 그럼 씨암탉이라도 잡는 건데. 에이, 됐어. 오늘은 나가서 먹자. 엄마가 좋아하는 중식 드셔요. 살도 빠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정말. 속상하다. 엄마 괜찮다니까. 그냥 요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잠을 통 못 잤더니 이래. 너 시집 보내니까 이제 혼자 잤니?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도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야. 걱정할 거 전혀 없으니까 인상 펴세요, 우리 공주님. 급격히 안 좋아진 엄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날은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며 오랜만에 정겨운 주말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종종 자주 와서 엄마를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랜만에 찾아뵌 엄마는 정말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엄마 주변에 아무런 가족이 없어서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그렇게 집에 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팩을 하려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날짜를 따져보니 임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가서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상 임신을 했다고 하니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나 임신했어. 자기 이제 아빠 된다고. 우리가 이 아이한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진짜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야 해. 정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뭘 못하겠어. 안 그래?
자기 얼른 앉아서 쉬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임신하니 좋네? 자기가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집도 치우고 나도 공주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서 얼마 만에 평화야? 임신을 하니 좋긴 좋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문제로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금세 풀어졌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니 친정엄마가 더더욱 생각이 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친정집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로 했죠. 남편은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그럼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얼굴도 많이 안 좋고 그냥 도심권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서 병원 한번 가려면 힘들잖아. 나도 임신해서 몸도 힘들어질 텐데 친정엄마 가까이 살면 좋을 거고. 엄마 보고 집 팔고 여기 쪽으로 이사 오라고 해야겠어.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그래도 불편한데. 아무래도 어머님 계시면 내가 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 안 그래?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어차피 뭘 하지도 않으면서. 여하튼 그렇게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알겠지? 그런 줄 알아. 그래 뭐, 너 몸 힘들고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장모님 오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알겠어. 그런 줄 알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친정집을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엄마도 막상 제 집 근처로 오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몸조리를 해줄 수 있다면서요. 막상 도시로 올라오시니 엄마는 밝아지셨어요. 주변에 구경할 때도 많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낙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 때 제가 옆에서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너 임신했다고 해서 몸조리 걱정했는데 가까이 사니까 이제 몸조리도 엄마가 해줄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이제 그전보다 더 자주 찾아뵐게. 너무 좋다. 엄마가 근처 사니까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시댁 눈치 보이니까 너무 자주는 왔다 갔다 마라. 시어머니가 싫어하시지. 알겠지? 뭐든 눈치껏 행동해. 어이구,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엄마도 도시로 나오니까 너무 좋지? 병원도 가깝고 여기 근처에 경로당도 있어, 엄마. 시골에 혼자 계시다가 막상 도시로 오니 참 좋아하는 친정엄마였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엄청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남편과 가는 것이 아니면 못 간다고 선언까지 한 데다 친정엄마까지 근처로 이사 오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픈지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어 대셨죠. 그러면서 친정엄마 욕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참나. 임신이 벼슬이다 아주. 너네 엄마까지 이 근처로 데리고 오고. 난 그럼 이제 내친다는 거냐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근처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시골 노인네가 시골 노인네처럼 살아야지. 도시에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과하다, 과해.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는 만큼 제 근처에서 들여다보며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도 지역시 근처에서 사시고 싶으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은 낮에 경로당도 다니시고 이모님들도 주변에 같이 사시고 즐겁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정말 저밖에 없어서 차라리 제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니? 내 엄마가 이 근처 와 있으면 우리 지역이가 얼마나 불편할 거야. 안 그래? 사위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봐야 하고. 그 피곤이 다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어쩜 생각하는 게 지밖에 모른다니까. 그럼 나는?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지만 정말 꾹꾹 참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애써 참고 눌렀어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정말 본인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죠. 속상했지만 뱃속 아이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자라고 애써 눌렀어요. 그리고 임신 말기가 되었을 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래전 친정엄마와 헤어진 가족을 친정엄마가 만난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엄마 처녀 때 헤어진 친오빠인데 이 동네에 사는 것 같다며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낯익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알게 되었다고 했었죠.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으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없는 엄마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이 정말 컸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이사를 오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오래도록 떨어져 있던 친오빠, 저에겐 삼촌을 만나 늘 기뻐하셨거든요. 오빠가 나 때문에 희생 많이 했는데 커서 헤어지고 너무 그리웠어. 근데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엄마 너무 잘 됐다. 진짜 나도 삼촌 한번 뵈러 가야지. 하나뿐인 삼촌인데 난 처음 보는 거잖아. 근데 너무 우연이다 정말. 그럼 너 지금은 막달이라 몸도 무거운데 천천히 아기 낳고 한번 보러 가자. 요 근처 사니까 자주 보면 좋지. 그렇게 엄마 입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막달이 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제가 출산을 하고 보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임신 기간 중 임신성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터라 먹고 싶은 것을 잘 못 먹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엄마가 해주신 양갱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양갱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 엄마는 단숨에 양갱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저를 보러 오셨다가 그 양갱을 보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참나, 고작 내 엄마가 가져온 게 양갱이냐? 아주 날로 먹는다. 딸 출산했는데 이것저것 해주진 못할 망정. 그럼 여기로 이사는 왜 왔대? 너한테 만난 거 많이 해주려고 온 거 아니니? 근데 고작 양갱을? 얘 이거 내가 가져간다. 너 애 낳고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이 다 상해 알겠니? 그리고 어쩜 그렇게 너네 엄마는 철이 없니? 애 낳아보고도 이런 거 모른대? 그거 제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임신성 당뇨 때문에 조절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서 좀 부탁드린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럼 어머닌, 지금 여기 병원에 제 속 뒤집으려 오신 거예요? 아이 낳은 저한테? 뭐야? 어쨌든 너 모유 수유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됐어. 내가 가져가마. 얘가 철이 없어 정말. 어머님은 어이없게도 그걸 들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막무가내인 분이었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양갱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셨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짧은 입원을 마치고 전 퇴원을 했죠. 그런데 대박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가져온 양갱을 경로당에 포장채 던져주고 왔는데 그 양갱을 보자마자 노인 회장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이거 드실 분 드세요. 아니 우리 그 철없는 사돈이 아주 우리 애 이다 뽑히라고 애 낳자마자 양갱을 해준 거야 글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그 옆편네 내가 며느리 병원에 있을 때 당장 챙겨온 거예요. 직접 만든 거라고 하던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구석 웃기다니까.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황당한 집안이야. 당신이었구먼. 우리 조카 시어머니가. 이 여편네가 감히 이걸 어디다 디밀어. 내 동생이 밤새 만든 양갱이고 귀한 건데 이걸 조카도 먹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고 나와. 참나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그렇게 경로당 와서 욕한 집구석이 내 동생 집이었어? 며느리 욕이랑 사돈 욕을 그렇게 하더니
그게 내 동생이 올시다. 그 며느리는 내 조카이고. 아셨수? 어머 회장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친정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슨 오빠라고 갑자기. 아주 오래전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내가 군대에 가고 제대하면서 연락이 끊긴 내 동생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찾았지. 근데 그런 동생을 매일같이 욕했던 게 당신이라니. 이 안경 나도 받았어. 이 여편네야. 우리 동생이 나 먹을 것도 만들어줬다고. 핸드메이드 양갱이라 딱 봐도 내 동생이 만든 거 티가 나는구먼. 당신 성품 별로다 했더니 아주 가관이구먼. 참나. 노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모가 사시나무 떨듯 발발대더래요. 그 이유는 사실 시어머니가 노인 회장님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이에 외숙모도 돌아가시고 삼촌은 혼자 사셨는데 자수성가를 하셔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 건물들이 여러 채였거든요. 그걸 알고 재혼이라도 하고 싶어 매일같이 경로당에 들락날락한 거예요. 근데 그런 회장님의 동생을 허구한 날 욕을 해댔으니 회장님은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회장님이 노발대발을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탓에 전환을 하였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희 며느리 삼촌이라는 건가요? 어머나 이런 우연이. 제가 좀 섣불렀죠? 그냥 우리 며느리 치아 생각해서 얘기했던 건데. 제가 평소에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해주는데요. 회장님이 지금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는 무슨. 허구한 날 와가지고 내 동생 욕할 땐 언제고 이사 온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가만 안 둘 거라는 둥. 나도 당신 인성 그럴 줄 몰랐다 이거야. 됐고 이제 여기서 내 얼굴 보고 지난번처럼 지낼 생각하지 마쇼. 알겠소? 참나 어이가 없어서야. 시모는 경로당 회장님을 잘 꼬셔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저희 삼촌 경로당 회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 준 것이었고요. 정말 꼴 같지도 않으면서 저도 우습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저에게 시어머니는 전화가 엄청 오셨어요. 회장님께 잘 얘기해 달라는 둥. 그 뜻이 아니었다는 둥. 엄마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둥. 소식 들었니? 아니 진짜 우리 회장님이랑 자리 좀 마련해줘라. 아니 회장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셔. 다 들었어요. 경로당 가서 저희 욕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제가 뭘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으며 저희 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저희 삼촌도 혀를 차던데. 그리고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저와 저희 엄마한테 사과 먼저 해야죠. 사실 회장님이랑 나랑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자리 좀 마련해줘. 내 전화는 도통 안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얘긴 나중에 하자. 내가 재혼하면 너도 좋을 거 아냐, 안 그래? 매번 나 신경 안 써줘도 되고?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다오. 아니요. 절대 실례요. 당신 같은 여자가 외숙모 자리가 된다니. 진짜 소름 끼쳐요. 이 정도로 경우 없는 사람 처음 보는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으시려 했고 전 그 손을 확 뿌리쳐 오히려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떼굴떼굴 구르셨어요. 얼마나 우습던지. 정말 동영상을 찍어놓지 못한 게 한이 될 만큼 그 기억이 뇌리에 박혔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로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가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친권 양육권은 다 제가 가져오기로 하는 걸로 말이죠. 남편도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에게 남은 정마저 떨어졌죠. 당신도 내가 몇 번 참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럴 거라면 그냥 이혼해. 난 이제 어머님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 누가 겁낼 줄 아냐? 나도 너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정 떨어져서 싫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그렇게 저흰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소송을 했지만
남편보다 제가 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는 이유로 저에게 돌아왔고요. 남편은 양육비를 다달이 줘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본인이 재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억척스럽게 삼촌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삼촌은 그런 어머님을 뿌리쳤고요. 아니,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니까요. 네? 그땐 오해라니까. 아휴, 진짜.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이였나? 참나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구먼. 내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을 텐데 이럽슈. 경로당에서도 이미 소문은 날 대로 났으니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난 노인회장 탈퇴할 거니까.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내 마음에 불 질러 놓고 그렇게 미련 없이 가버리면 전 어쩌라고.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오는 설렘인데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포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웃기고 있네. 내 돈이 좋아서겠지. 가족도 없이 빌딩만 가지고 있는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 그거 하나 아니겠어? 이럽소. 전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유책 사유니까요.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져 시어머니에게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이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막막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니 남편도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어서 그런지 빈자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엄마와 살림을 합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늦게나마 만난 삼촌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잘 케어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말이죠. 늦게나마 내가 동생한테 못했던 거 다 해주고 싶어. 내가 자식이 있냐, 마누라가 있냐. 그냥 네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그저 행복하게 살자. 나도 늦게 가족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프지만 마라. 고마워요, 오라버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안 그래요? 괜히 나 때문에 경로당에도 못 가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자 욕을 하던지. 일단 얽히고 싶지도 않고 내 동생이랑 이렇게 내 조카랑 사는 거지 뭐. 삼촌 고마워요. 그래도 삼촌이 있어서 진짜 든든하다니까요. 엄마도 늘 혼자라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삼촌을 찾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하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삼촌한테 많이 갚으며 살게요. 전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갔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4년째이고요. 다행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결혼할 때부터 애 아빠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빈자리는 전혀 없고 말고요. 간간히 아이 때문에 남편을 보긴 하지만 사적인 말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위자료까지 뺏기고 팔자 한번 펴보려다가 팽당한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얼굴 들고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를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혼을 했다는 게 아이한테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서 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서 삼촌과 엄마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남의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뼈저리게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저에게 어떤 화살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 하나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삶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30대 초반에 만났으니 벌써 결혼 5년 차가 넘어갔네요.
저희 부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내왔었고, 현재 3살 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리를 자주 비우길래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다가도 전화가 왔다고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제가 알던 남편의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심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죠. 정말 오래간만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 상당히 바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 생활이 한가한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로펌에 입사하고 나서부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안쓰럽다며 몸도 불편하신데 먼 길을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육아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도 좋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만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있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계산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아? 우리가 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내 얼굴 보려고 잠깐 내려왔을 때 시간을 가지는 건데 함께 있는 동안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도 아예 꺼내지를 말지. 왜 사람 기대하게만 만들어? 같이 나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덕분에 바깥 바람도 쐬고 좋았잖아. 너는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여?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잠깐 자리 비었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해. 전에 일했던 로펌과는 급이 다른 국내 최대 대형 로펌에 입사했어.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는 거라고.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날 하늘 보듯 했을 텐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인 내가 이런 대우나 받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다.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당신이 이러는 거 이해 못할걸?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라고. 아,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나 지금 중요한 사람 좀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장모님한테는 나중에 같이 저녁 먹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바쁜데 나한테 전화 좀 그만 하시라고 그래. 사건 검토 중에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남편은 저를 식당 앞에 놔두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너무 서운했던 건 집에까지 차 타고 10분 거리인데 가는 길에 잠깐 태워줘도 되는 걸 그것조차 귀찮았는지 저보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바쁜 것 같아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 택시가 멈추는 순간 남편의 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얼굴이 보였는데 누군가 건물에서 나왔고 남편은 밖으로 나온 여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차 문까지 열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차에 여자와 단둘이 올라탔다는 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려고 택시 기사님한테 부탁을 하려 했는데 이미 택시는 신호를 받아 반대편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에 근무를 하기 전에 다른 로펌에 있었을 땐 가정이 우선시되던 남편이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남편의 성격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많이 불안했었어요. 항상 저에게 가족을 최우선시 하겠다던 남편이었는데 현재 남편을 봤을 땐 저와 약속했던 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우선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던 일을 때려치우면서까지 가정을 신경 쓰라는 게 아닌 쉬는 날만큼은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었고 집에 가는 동안 남편 차에 올라탄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라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였어요. 저와 헤어지기 전에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고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길래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건지 계속 머릿속에서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자 엄마는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저와 남편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별일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먼저 일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동이 틀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이미 꺼져 있어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많이 답답했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끝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시도했는데 꺼져 있던 핸드폰이 다시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좀 늦을 것 같다고만 했지. 집에 안 들어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리고 어디서 뭘 하길래 핸드폰은 꺼놓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설명하기 난감한 상황이니까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거 아니야? 나 몰래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서 방해될까봐 그랬던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출근하고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아,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날에 일이 좀 있었다는 말만 하면서 계속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여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게 더 많아질까봐 확실해질 때까지 저도 말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도 아이들 육아에 이리저리 치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자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일찍 재워둬서 아침에 풀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이어나갔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전에 다니던 로펌에 지인분들과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졌고 술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까지 불러 집에 들어올 몸 상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잘 자고 있는 애들 깰까봐 그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한 거야. 너는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랬으면 대놓고 집에 안 들어왔겠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겠지.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잘 좀 해. 꼴이 이게 뭐냐?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애들 보는 것도 쩔쩔매고 있는 거야?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쉬고 있을 시간에 먼저 치우면 좋잖아. 당신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나 있어? 돈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아빠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라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치이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던 거였어.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육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예민해지는 거잖아.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고 했지. 핸드폰 꺼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날을 샜는데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예전에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나와 우리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왜 지금은 사람이 180도 변해버린 건데?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 당신이 나한테 방금 했던 말들 전부 신뢰되지가 않아.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전에 다니던 로펌의 동료와 술 한잔 했다고 했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봐. 확인해 보게.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런 걸로 내가 너한테 확인까지 시켜줘야 돼? 쓸데없는 일을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저녁상이나 좀 차려놔. 왜? 당신이 나한테 떳떳하면 확인 전화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의심을 풀어줄 수 있으면 전화통화 연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날에 같이 술을 마셨는지 확인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는 남편의 행동이 저에겐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전날에 남편 차에 동승했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남편을 감시해주길 부탁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보게 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선 며칠 전에 차에 올랐던 여자와 거의 매일 붙어 있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정체 모를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 증거물을 하나둘 모아놓기 시작했고 며칠 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얼마 전과 비슷하게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말이었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 몇 장의 사진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나한테는 절대로 바람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람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물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고
집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터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쌓아왔던 증거물을 가지고 시댁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전부 다 알리고 이혼 통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때마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었니? 많이 안 바쁘면 잠깐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오늘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면 될 거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그동안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축하 파티도 못했잖니. 그래서 이번에 합격 축하상 좀 차려주려고 음식 준비 중이었는데 혼자선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만들지 못할 것 같네. 우리 집과 먼 거리도 아니니까 와줄 수 있지? 시모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형 로펌에 취직에 합격했다고 좋아서는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 듯 보였어요. 어차피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니 음식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이 급한 듯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오라며 재촉하길래 시모와 남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거니? 시간 없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음식까지 하라고 해서 기분 상했니? 어머님, 오늘 손님 오기로 한 거죠? 그럼 그이 말고 다른 사람도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화 주셔서 오게 된 거잖아요. 아, 내 아들 대형 로펌 합격해서 축하해 주려고 손님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너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이가 요즘 많이 변했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예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바쁘니까 그런 거지. 전에 다니던 로펌 회사와는 급이 다르잖아.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로펌인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바쁜 사람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너는 집에 애들만 잘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대화할 시간에 서둘러 음식 준비부터 끝내도록 하자. 약속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어머님은 만약에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냥 이혼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난으로 대답해주지 마세요.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너는 눈 감아줘야지.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 한눈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속풀이하려고 만나는 거지.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한다. 큰일 하는 사람들이 실수 한 번 없겠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워도 눈 감아 달라는 거네요. 아이들과 제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그이가 지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라
법적으로 이혼 소송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처음엔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증거물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데 시모는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모는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저를 바라보더니 사색이 든 얼굴로 시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당황한 말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현관문에 서 있는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따님이 우리 아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데 음식 준비는 당연한 거죠. 어서 앉으세요. 예, 빨리 음식들 좀 내와봐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 나는 내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머님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저를 일부러 부른 것도 이유가 있던 거였죠?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해주는 걸 원한다. 너는 우리 집안 태물이잖아. 애 보는 것 말곤 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이는 게 낫지. 대형 로펌 딸이 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집안이야. 어머, 이분이 본부인 되세요? 아, 저는 그냥 가정부인 줄 알았는데 본부인이었다니 몰라봤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 변호사님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 곁에는 제가 있을 거니 그쪽은 그만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혼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위자료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위자료만 받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그쪽 부모는 애 딸린 유부남을 건드렸다는 걸 알고는 있나? 대형 로펌 따님이 남자가 그렇게 없어? 저희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같이 가려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섭섭지 않게 돈도 주겠다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겠어요? 쌍둥이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어머님, 제가 요즘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끼니도 못 챙겨 먹었거든요. 가정부인 줄 알았던 저 여자는 그만 보내고 저희끼리 편하게 식사해요. 아, 그럴까요? 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 새며느리가 편안하게 밥 좀 먹고 싶다는데 네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면 내 아들이 알아서 이혼 처리해 줄 거고 위자료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나랑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사건 열심히 맡아봤자 항상 제자리인데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겠어? 그런데 내 야망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나를 그동안 무시하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 발밑으로 기어가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너는 처자식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거야? 너 그 추악한 야망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남의 힘을 빌려서 야망을 키우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 몰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은 2번 다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 얼굴도 못 보는 건데 그래도 나랑 이혼하고 끝낼 거야? 이미 나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는 짐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 대충 얘기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애들 보채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이렇게 내쳐지는 게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없는 그쪽 집안을 탓해야지 어쩌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살면서 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능력 있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큼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 명심해요. 저는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내연녀에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달려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던 순간이었고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물기를 닦고 있던 내연녀가 소리치면서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시댁 식구는 얼음이 돼서는 저를 급하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내쳐졌고 너덜거리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가진 증거물이 효력이 없을까봐 불안했고 돈 많은 대형 로펌 대표 딸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거에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고 돈을 주고 고용했던 업체에서 온 전화였죠. 더 이상 남편의 뒤를 안 캐도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거라면서 내연녀와 남편이 나눈 대화의 장면이 담긴 파일 하나를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원래 그렇게 생각 없어?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걸 당신 본처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나도 그 사람이 본가에 있어서 많이 놀랐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나한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손잡은 거 아니었어? 나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 나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대표님이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되면 그땐 너는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 알 텐데. 대형 로펌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그래서 나도 너한테 원하는 걸 줬잖아. 받을 만큼 받았으면 너도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똑바로 해. 어차피 우리는 공범이 된 거라고. 결정적인 원인은 너한테 있지. 그러니까 누가 술 퍼먹고 뺑소니 치래? 지금 그 사람 산속 깊은 별장으로 옮겼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을 거야? 의사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필 내 앞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내가 원서를 집어넣었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인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너희 집안 나한테 목숨줄 달려있다는 거 알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증거물이 저에게 들어왔고, 저는 영상을 보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연녀였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배후엔 남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를 냈던 여자가 대형 로펌 대표 딸이라는 걸 얼굴을 보고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닌 그 여자를 도와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을 산속 깊은 별장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여자를 봤었던 그 건물은 부동산 건물이었고 남편과 여자의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뺑소니 사고로 두려워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죠. 변호사인 남편이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도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몸 상태를 살피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경악을 했고 그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펌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며 안내인에게 부탁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로펌 대표와 만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대표는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 딸과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대표가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고용했던 사람에게 경찰서에 찾아가 증거물을 보여주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했던 거였는데 대표는 본인 딸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한 뒤에 로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 딸은 사색이 돼선 저를 노려보더니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았는지 하얗게 질려버린 모습을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산속 깊은 곳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사람은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대표 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대표의 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범행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지 처벌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저는 현재 친정에 와서 살고 있어요. 시부모는 뒤늦게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태물이라고 했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2번 다시 그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 강하게 뿌리친 뒤 그 집안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잘못도 없는 한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미련하게 손을 잡았던 내연녀와 전 남편이 징역을 살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올바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래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이어진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끼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 사이셨어요. 서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학교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 후로 쭉 친하게 지내셨죠.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감정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역시 특별한 반대 없이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자식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전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이 있는 아버님과 결혼을 하신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3명의 자식을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셨거든요. 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고 오로지 3명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시집을 간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아가, 오늘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서 수용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TV 보고 있어. 알았지? 이것만 금방 씻으면 되니까 부엌에 오지 말고. 어머님, 같이 해요. 저랑 같이 하면 더 후딱 끝내죠. 같이 해서 TV도 같이 봐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너 아낄 거야. 어떻게 시키니? 우리 순자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 자식한테도 안 시키는 걸 어떻게 시켜? 얼른 가서 수영이랑 같이 쉬고 있어. 에이, 어머님, 이거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같이 해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시집살이라는 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힘들까 애지중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님과 엄마는 자주 만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셨어요. 사돈지간이 아니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셨죠.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결혼 10년 차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저와 아빠는 낮에 간병을 하지 못했는데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가 낮에 그 힘든 간병을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선의를 거절했어요. 지은아, 내가 순자 간병을 하고 싶은데 한사코 거절을 했어 말이지.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순자, 나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라 간병은 다른 사람 손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어머님,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괜찮은 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순자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다른 것 말고 나는 간병만 꼭 해주고 싶은데 아빠한테 잘 말해보면 안 될까? 나한테는 자매나 다름없는 앤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좀 더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 알겠지? 몇 달만이라도 간병을 내가 해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안하시다고 항상 얘기해주세요. 어머님 아니었더라면 저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내가 순자 포기하지 않게 열심히 치료받게 할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시어머님은 그 힘들다는 간병을 매일같이 하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엄마는 버티셨지만 결국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슬퍼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알고 난 이후로 가장 슬퍼하셨던 날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겐 항상 용기와 사랑을 주셨어요. 넌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순자 딸이고 그러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순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친구였고, 순자가 아니었다면 힘든 세상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지금은 순자가 없지만 순자를 닮은 네가 있으니 나는 위안이 돼. 그러니 지은아, 내가 친정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너희 엄마가 되어줄게.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감사해요. 엄마도 어머님 곁에 있으셔서 정말 오래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아빠 모두 어머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 참 아쉽다.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순자 갈 때 웃으며 보내주어서 내가 여한이 없어. 시어머님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크셨지만 항상 저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께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15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매우 나빠지게 되셨어요. 어머님보다 연세도 많으셨기 때문에 노안도 오셨고 지병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나눠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대부분의 유산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아버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던 가족 모임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통 시댁에 안 가는 것 같은데 왜 다들 안 모이는 거야? 아버님 가시고 어머님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다들 따로 찾아뵙고 있는 거야? 어디? 아, 뭐 알아서 가겠지. 다들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자주 뵙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뵙지 못하니 좀 신경 쓰이네.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동생들도 다 바쁜데 오라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해볼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 역시 어머님과 별로 교류를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님과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님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 명절이 되었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명절이라고 해서 따로 음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오늘 명절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네? 다들 언제 갈 거래? 아, 오늘 안 모일 거야. 그냥 처가댁에만 갔다가 오자. 아버님 기다리시겠네. 어? 왜?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 다들 안 모일 거면 우리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지금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 안 계시니까 시댁 먼저 갔다가 가자. 가서 뭐해? 명절 음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만 올 텐데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왜?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하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다들 별말들이 없어?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매일매일 찾아가도 모자란데 당신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그렇고 왜 아무도 어머님 찾아가지 않는 거야? 너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다들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렇지 뭐. 뭐가 바쁘다는 거야. 당신도 야근 없이 바로 집에 오면서 거기다가 회사에서 오는 길에 시댁이 있는데 한 번 들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당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뭐가? 뭘 그런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친엄마도 아닌데 계속 챙기는 것도 웃기잖아. 뭐? 지금 친엄마가 아니라서 안 간다는 거야? 아, 그래.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굳이 챙겨야 하냐? 다 그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난리야?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뭘 어떻게 키웠다고 그래? 계모가 그냥 계모지. 아무튼 우리는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의 태도에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자녀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며 속상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났죠.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랑 친구를 하라며 남편과 시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가끔씩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성을 쏟으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수영이가 요즘 별말 안 하니? 에휴, 요새 수영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왜? 수영이네 무슨 일 있대? 아니, 수영이 학교 급식실에 갑자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공사하고 있다잖니. 그래서 다들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수영이 걔가 고3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학교에 있는다더라. 대학 한번 보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도시락이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니? 거기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하게 싸주면 애들이 실망할까봐 아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애가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지고 에휴, 수용이는 별말 안 해? 뭐 별말은 안 하던데? 엄마, 나도 고3이야. 수영이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에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거기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나가서 빵 사 먹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춘작에는 왜 그렇게 정성을 쏟으며 그러는지. 참, 애들이 그렇다고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속상하다. 엄마는 시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거기다가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었죠. 그런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다며 언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남편과 시동생들이 시어머니를 등질 정도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당신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어릴 적부터 어머님 봐오기도 해서 아는데 당신이랑 시동생들한테 잘못한 적도 없잖아. 아니 진짜 친엄마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왜 그렇게 냉대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 막말로 당신은 시어머니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당신 입장에선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말해봐. 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다들 태도가 바뀌었는지. 갑자기는 무슨?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냥 유산 분배 받고 하니까 다들 이제는 그렇게 끝이 난 거지 뭐. 원래도 별로 친하진 않았어. 그냥 아버지 계시니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고. 무슨 그런 연극을 몇십 년 동안 했어? 연극이라니. 우리도 할 말은 있다고.
고등학교 때 우리 친모가 찾아왔었어. 계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나 보더라고. 근데 계모가 무슨 거지 쫓겨낸 것 마냥 쫓아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가 안 나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모인데. 뭐? 지금 당신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보다 핏줄인 친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계모는 계모라고. 새어머니도 아마 아버지 유산 보고 결혼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10살보다 훨씬 많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다 새어머니 그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당신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사람 좋은 척 다 연기하는 거야. 남편의 생각에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세 자식들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 함부로 말을 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에게 전혀 오지 않는 자식들을 영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 너도 이제 그만 와도 괜찮다. 네? 아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오다니요. 너도 계속 와보니 알겠지? 우리 애들 이제 영영 안 올 모양인가 보다. 애들 아버지 가실 때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네. 그래도 애들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니 너도 그만 와도 괜찮다. 어머님, 다 알고 계신 거세요? 그래, 애들이 언젠가 그런 말 한 걸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네가 고등학교 때 친모가 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 돈 안 주면 애들 앞에 자꾸 나타나서 자기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그때 냉정하게 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거를 혹시라도 애들한테 들러붙을까 싶어서 냉정하게 내쳐버렸다. 근데 그걸 큰애가 다 본 모양이더라고. 애들이 그걸 알고 계모는 계모라고 울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봤잖아요. 누구보다 수용 씨 아끼고 시동생들도 사랑해주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거 다 알아서 어머님 이렇게 둘 수 없어요. 괜찮다. 애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자식 복 없는 사람한테 자식을 3명이나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까지 보게 해주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수용이나 다른 애들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컸었는데 나는 그걸 감싸려고만 했지 치료하려고는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보면 친엄마처럼 화도 내고 훈육도 하고 혼내도 볼 걸 그랬다 싶다. 내가 친엄마처럼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전 어머님 계속 이렇게 뵐 거예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쩌면 더 이상 자식들의 엄마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셨습니다. 냉정한 자식들의 태도에도 어머님은 매번 철마다 제철 과일이며 음식들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은 끝도 없이 이어졌죠.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을 쏟음에도 자식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이 바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기 시작할 때면 그 일주일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어머님 여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우리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사시니까 그래도 덜 외로우시지만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 어머님? 당신한테 어머님이 어디 있어?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자꾸 못난 얘기만 하는 건데? 내가 못나? 당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안다고 그래? 계모가 계모지. 뭐 별거 있었을 것 같아?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날 낳지도 않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어. 일 한번 나가본 적 없이 아버지 돈으로 생활하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아버지 자식인 우리들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원망을 할 거면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한테 해야지. 어떻게 그 원망이 어머님한테 향해? 당신 친모 바람나서 집 나간 거였잖아. 근데 그 사람보다 어머님이 더 나쁘다고? 어쨌든 남들은 시어머니 안 보시겠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여자한테서 뭐라도 받을까봐 그래? 그 여자 돈에 미쳐서 꽉 잡고 안 줄 사람이야. 그거 몰라? 정말 어이가 없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돈에 미친 사람이 된 거야? 돈에 미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야. 당신이랑 시동생들 볼모로 돈 뜯으려고 한 게 친모인데 정말 대단하네. 며느리가 이 정도라는 건 그만큼 자식들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난 당신이 모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모실 테니 그때에 말할 거면 우리도 갈라서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과 시동생들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의 냉전 사실이 시동생들에게 알려지자 전화로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었죠. 형수님, 형한테 들었어요. 요즘 새어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신다고. 네, 요즘 어머님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도련님 바쁘시더라도 얼굴 좀 비추시지. 형수님, 전 새어머니 인정 안 해요. 형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친어머니도 못 봤어요. 알아요. 그거 다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이렇게 말 못하시죠.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돈 때문에 친어머니도 다 끊어버리시고 저희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편과 도련님들 볼모로 돈 달라고 협박한 건 아시고요? 돈 안 주면 평생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한 건 아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신지? 그렇죠. 이런 얘기는 모르시겠죠? 돈 때문에 욕심낸 건 어머님 아니세요. 뭘 어떻게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정말 정성으로 가족분들 돌보신 건 아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머님 지극정성이셨어요. 혹시 새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솔직히 새어머님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하셨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인정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 형수님도 새어머니 받아들이지 마세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의 생각 역시 새어머니는 친모와의 만남을 끊어버린 장본인이었고 돈 때문에 자신들을 돌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철없는 시절에는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최근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명절이며 각종 행사 때마다 다들 모여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챙기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친어머니 만나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아, 사실 그전부터 친어머니랑 만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부터 친어머니를 만났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버지가 친어머니 만나는 걸 엄청 싫어하시기도 했고, 당신이 너무 새어머니만 챙겨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친어머니 만난 건 성인 되고 아마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였고. 나랑 연애하면서도 만났던 거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야? 주말마다 점심 같이 먹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당신 궁금해해.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면 어때? 뭐? 당신 지금 되게 황당한 거 알지? 뭐가 이상한데? 친어머니랑 밥 먹는 게? 아니, 당신 5살 때부터 어머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어. 당신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지 않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엄마가 된 거야? 아휴, 엄마가 언제부터 엄마가 된다니. 엄마는 그냥 계속 엄마지. 키워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 친엄마 만날 수 있지. 그래도 그럼 키워주신 새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 알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우리 얼굴만 보여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신고한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하더라. 근데도 지극 정성이라는 거야? 역시나 남편은 친엄마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가 지금껏 40여 년간 해온 모든 정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동생들 역시 매주 친엄마와 만나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 급하게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신춘자 씨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병원입니다. 네? 병원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다른 가족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요. 신춘자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왔어요. 지금 혼수 상태인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가 정신없이 어머님을 찾다 보니 혼수 상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으신 채 누워 계셨죠. 저는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님께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혼수 상태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 어머님 잘못했을까봐 숨도 못 쉬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놀랐구나. 아가, 나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야. 네? 일부러요? 아니, 일부러 사고 당하셨다는 거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고는 우연히 당한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사고 당해서 그나마 화를 피한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입원을 하게 된 시어머니를 1인실로 옮긴 후 저는 그동안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갑자기 새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애들이 집에 찾아왔었단다. 어제요? 갑자기 왜 찾아왔대요?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인감을 달라고 하더라고. 아버지 서류를 다 정리 못했다고 하면서. 갑자기요? 지금 1년도 더 지났는데, 무슨 서류를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니 말이다. 처음에는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하길래 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애들이 유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말에 너랑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뭐 오히려 잘 됐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애들 아빠가 나한테 남긴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 부동산이요? 어머님 살고 계신 집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 그거 말고 사실 애들 아빠가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애들이 나 미워하고 자기가 죽으면 다 등돌릴 거라는 거. 네? 그걸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나나 애들 아빠나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알게 된 게 애들 아빠 죽기 전 얼마 전이었어. 재산을 나누려고 한번 애들이랑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자신들이 잘못일 테니 어머님께 말고 자신들한테 세 등분해서 나눠달라는 말을 하더라고. 애들 아빠는 아마 그때 얘네들이 아직도 미워하는구나 알았던 모양이야. 나한테 당신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 줬어. 어머,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그걸 알고 인감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그럴 거다. 친모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한다고 했거든. 남편이 어디 재산 있는지도 좀 알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게 내 이름으로 올라가니 그걸 알고 애들한테 말한 것 같아. 시어머님은 최근 자식들이 친모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갈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자신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저에게 주고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그렇지?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까 해. 네? 전부 다요? 어머님, 남편이랑 시동생 때문이라면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차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지금 어머님이 다 처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다. 사실 애들 내가 입양을 해서 내가 죽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재산들이야. 그런데 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 40년 넘게 애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내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참 허무하고 힘들더구나. 내가 노력하면 잘못 알았던 사실들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가, 난 이제 기운도 없고 너희 엄마처럼 뱃속에 똑같은 게 자라고 있어. 시간도 없어. 그러니 이건 네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암이 생기셨고 진행도 많이 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이 자식들에게 돌아갈까 싶어 저에게 다 증여를 해주기로 결심하셨죠. 어머님은 정말 자식들이 이제는 돈에 미친 새엄마로 알겠다며 우스갯소리로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시어머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신다면 평생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 증여를 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남편은 저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받아? 아버지 재산이라니. 이건 어머님 재산이야. 어머님도 정당하게 가정을 돌보고 같이 쌓은 재산이라고. 그걸 아시니까 아버님이 당신들 빼고 어머님한테만 증여하셨던 거지.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그 여자 만나더니 닮아가냐? 그래, 닮아간다. 어머님 닮으면 더 좋지. 당신은 친모 만나더니 닮아가는 거야? 뭐라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아니, 당신한테 쏟아부을 말 내가 더 많아. 당신 잘난 친모, 당신 학교 갈 때 도시락 한 번 싸준 적 없고 셔츠 한 번 다려준 적도 없어. 거기다가 그 어린 돌쟁이 막내 놔두고 외간 남자 만나 집 나갔고 기저귀 갈고 집안일하고 계모라고 온갖 멸시 받으면서도 당신들 정성으로 키웠어. 한평생을 자식과 남편한테 목매어 살았던 분이신데 이따위로 대접을 해?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깟 핏줄이 뭐 대단한 거라고. 평생을 희생한 사람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인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소중한 핏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얼만큼 당신을 애지중지하는지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그 실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도 이제는 끝이야. 핏줄이라는 게 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를 외면하지 못했고 그 뒤로도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빚만 쌓은 친모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여의 투병 끝에 엄마에게로 가셨어요. 시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재산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고민이 많지만 시어머니의 희생만큼 저도 섣불리 쓰지 않으려고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었던 시어머니가 엄마의 곁에서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